문서의 기술 책임자는 이현챙이며 NRC 전자문서 접근 관리 시스템인 ADAMS 문서번호는 ML19312C677입니다. 적용 대상은 10CFR 파트 50 및 10CFR 파트 52에 적용을 받는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입니다. 핵심 표준은 전기전자공학 국제표준기관인 IEEE의 표준 344-2013, 미국 기계학회인 ASME의 QM21-2017, IEEE 표준 C 37.98-2013입니다. 이 지침의 중심 쟁점은 안전정지 지진인 SSE, 운전기준지진인 OBE, 요구응답 스펙트럼인 RRS, 시험응답 스펙트럼인 TRS, 파워 스펙트럼 밀도인 PST, 지진 중 및 지진 후 기능 유지, 그리고 경험자료 활용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단순한 장비 내진성 확인 자료가 아니라 지진 이후 원자로 안전기능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제 기술 문서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능동 기계 장비의 기능 검증을 함께 다룹니다. 펌프, 밸브, 동적 지지장치처럼 동작을 통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는 지진 하중뿐 아니라 설계기준 압력, 온도, 유량, 차압 등 실제 운전 조건에서도 요구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0CFR 파트 50 또는 10CFR 파트 52에 적용을 받는 원자력발전소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입니다. 다만 규제 지침은 규정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동등한 기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위원회의 허가 또는 면허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용 표준은 전기전자공학 국제표준기관인 IEEE의 표준 344-2013, 미국 기계학회인 ASME의 QM21-2017, IEEE 표준 C 37.98-2013입니다. IEEE 표준 344-2013은 주로 전기장비 지진검증, ASME QM21-2017은 능동기계장비의 기능검증과 관련 지진검증, IEEE 표준 C 37.98-2013은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의 지진검증 시험에 연결됩니다. 10CFR 파트 52는 조기부지허가, 표준설계 인증, 통합면허, 표준설계 승인, 제조면허 발급 체계를 규정합니다. 신규 원전이나 표준설계 기반 원전의 경우 장비 지진검증과 기능검증의 근거가 이 면허 체계와 연결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에는 일반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설계 기준은 안전 관련 구조물, 개통, 기기가 자연현상과 설계 기준 사건에서 안전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설계 철학을 제공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B는 안전 관련 구조물, 개통, 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험, 운전에 적용되는 품질 보증 요건을 제시합니다. 지진검증과 기능검증 자료는 단순 기술 자료가 아니라 품질 보증 체계 안에서 추적성과 검토성을 갖춘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S는 SSE 집안운동이 발생해도 필수 구조물, 개통, 기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RG 1.100의 지진검증은 부록 S의 안전기능 유지 요구를 실제 장비 수준에서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설계 기준 2는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기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장비는 일반 산업 설비와 달리 단순한 물리적 손상 방지를 넘어 지진 후 안전정지와 사고 완화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설계 기준 14, 일반 설계 기준 15, 일반 설계 기준 30은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와 원자로 냉각제계의 설계 품질, 압력 경계 건전성과 연결됩니다. 지진 하중 하에서도 압력 경계의 건전성과 냉각제 계통의 안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설계 기준 37, 일반 설계 기준 40, 일반 설계 기준 43, 일반 설계 기준 46은 비상냉각, 경납 건물 열 제거, 경납대 기정화,
냉각수 개통 시험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 기준들은 안전개통이 설계기준 조건에서 시험 가능하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공합니다. 일반 설계기준 54는 경락 건물을 관통하는 개통이 설계기준 조건에서 요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부록 S는 SSE 발생 시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 안전정지, 사고 완화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물 개통 기기가 기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국 지진검증의 목적은 이러한 일반 설계기준화 부록 S의 안전기능 요구를 장비 단위에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 개통 기기도 기능 유지 대상입니다. 지진 직후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잔여를 제거할 수 없다면 지진 검증은 규제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 결과를 방지하거나 완화하여 잠재적 부주의 피폭을 제한하는 구조물, 개통 기기도 포함됩니다. 이때 비교 기준은 10CFR 50.34 가항1호 또는 10CFR 100.11의 지침 피폭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장비 지진 검증은 단순 구조 건전성 확인이 아닙니다. 설계 기준 사고 완화 기능, 원자로 정지 기능, 냉각 기능, 방사성 물질 방출 제한 기능이 지진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종합적 안전성 입증 절차입니다. 능동 기계 장비의 기능 검증은 여기서 별도 축을 이룹니다. 펌프, 밸브, 동적 지지 장치가 실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장비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안전 기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진 검증과 기능 검증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뉴레그 0800SRP 3.7.2는 지진 개통 해석을 다룹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 시간 이력 해석, 등가 정화 중 해석 같은 카테고리 1 구조물, 개통, 기기 지진 해석 방법이 이 지침과 연결됩니다. 뉴레그 0800SRP 3.9.6은 펌프, 밸브, 동적 지지 장치의 기능 설계, 검증, 운전 중 시험을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능동 기계 장비의 기능 검증은 단순 내진 검증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심사 지침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뉴레그 0800SRP 3.10은 기계 및 전기 장비의 지진 및 동적 검증 심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RG 1.100이 구체적인 허용 방법을 제시한다면 SRP3, 10은 심사자가 그 자료를 검토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뉴레그 0800SRP 19.0은 신형 원자로 심사에서 확률론적 위험평가와 중대사고 평가를 다룹니다. RG 1.29는 SSE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경수로 시설 특징의 식별과 지진 설계 분류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RG 1.100은 단일 문서로 완결되는 지침이 아니라 지진 분류, 지진 해석, 장비 검증, 기능 검증, 위험평가 체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정보 수집 관련 의견은 NRC 정보서비스 부서와 OMB 담당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이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행정적 정당성과 승인된 관리번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유효한 미국 관리예산처인 OMB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그러한 정보 수집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 지침이 기술 문서인 동시에 행정 절차 문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RG가 규정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RG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이 특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RG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등한 안전성과 규정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쟁점은 전기장비 지진검증, 능동기계장비 기능검증, 보호계정기 시험, 경험자료 활용 제한, 전동 구동 밸브 성능 문제입니다. 특히 지진 이후 장비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안전 기능을 의도대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정사판은 전기전자공학 국제표준기관인 IEEE의 표준 344-2013, 미국 기계학회인 ASME의 QM21-2017, IEEE 표준 C37.98-2013을 중심으로 표준의 최신 내용을 NRC 규제 입장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개정 배경은 단순한 문서갱신이 아니라 지진 입력 특성, 장비 취약도, 경험자료 신뢰성, 능동기계장비 기능성에 대한 규제적 판단 기준을 최신화하는 데 있습니다. IEEE 표준 344-2013은 원자력발전소 장비의 지진검증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고주파 집안운동과 경험자료 활용에 관한 갱신사항을 포함합니다. 전기장비 지진검증에서 해석, 시험, 해석과 시험의 조합 방법을 제시하는 핵심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IEEE 표준 C37.98-2013은 원자력 시설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의 지진검증 시험 표준입니다. 보호계정기는 지진 중 접점 떨림이나 오동작이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험 기준이 필요합니다. ASME QM21-2017은 원자력 시설 능동 기계 장비의 기능 검증과 관련 지진 검증 체계를 제공합니다. 펌프, 밸브, 동적 지지장치 같은 장비는 단순 구조 건전성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기능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의 검토 방향은 전기장비, 능동기계장비, 보호계정기, 펌프, 밸브, 동적 지지장치의 구조 건전성과 기능 유지입니다. 즉, 지진 후에도 설계기준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표준과 규제 입장을 함께 적용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검증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33Hz 차단 주파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33Hz에서 50Hz 사이를 사용합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의 경암 지역에서는 최대 100Hz까지 에너지 성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주파에 민감한 장비는 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조항 7은 RG 1.91을 참조하여 누락 질량과 모드 응답 조합에 관한 지침을 연결합니다. 또한 강체 장비와 유연 장비를 구분하고 정적 해석, 정적 계수법, 응답 스펙트럼 동적 해석, 시간 이력 동적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부속서 C는 장비 취약도 수준 결정 지침을 확장합니다. 조항 10과 조항 11은 지진 경험 자료와 시험 경험 자료 활용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시험이나 실제 지진 경험을 현재 장비 검증에 적용할 때 어떤 제한과 입증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80년 12월 USIA 46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1987년 2월 GL87-01을 발행했습니다. 미국 내 약 70개 원전 유닛이 USIA 46 대상 원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미 운전 중인 오래된 원전 장비가 실제 지진 하중에 대해 충분한 적정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SQUG는 지진검증 사용자 그룹을 뜻하며 1982년에 지진 경험 자료와 시험 경험 자료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화석연료 발전소, 변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비원자력 시설의 지진 경험과 미국 원전 시험 자료가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래된 USIA 46 대상 원전의 지진 적정성 확인에는 경험자료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SQUG 지침은 USIA 46 대상이 아닌 대상 원전, TEN-CFR 파트 51반 신규 적용, TEN-CFR 파트 52 원전 장비 검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자료는 무조건 적용 가능한 일반 검증 수단이 아닙니다. 특정 역사적 현황과 특정 원전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며 신규 원전이나 교체 장비 검증에는 별도의 규제 검토와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장비를 포함하고
어떤 장비를 제외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IEEE 표준 344-2013에서 말하는 금지 특성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군에 포함된 장비가 실제 검증 대상 장비와 충분히 유사한지 입증하지 못하면 경험 자료는 안전기능 유지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소나 석유화학 플랜트 장비와 원전 장비 간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전 장비는 안전 등급, 품질 보증, 기능 요건, 설치 환경, 전원 조건, 지진 후 요구 기능이 일반 산업 설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능동 전기 장비가 지진 중 또는 지진 후 정상 기능을 수행한다는 충분한 신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계측 제어 장비, 고체 상태 계정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부품은 과거 아날로그 장비 시험 경험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경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TRS와 RRS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장비의 공진 주파수 차이와 다중 고장 메커니즘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시험 수준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장비의 기능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비등 수형 원자로 안전 관련 장비는 수력 동화중을 고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주파 성분을 포함한 IEEE 표준 344 방식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지진 검증 시험은 입력 주파수를 33Hz까지만 사용했습니다. 시험 응답 스펙트럼이 100Hz까지 영주기 가속도 성분을 보였더라도 그것이 실제 장비에 의미 있는 고주파 입력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쉐이크 테이블 접합부나 기구학적 연결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고주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민감 장비에는 IEEE 표준 344-2013 부속서 B에 따른 PSD 주파수 성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평가가 없으면 과거 시험 경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시험 결과의 겉보기 스펙트럼이 아니라 시험파형에 실제로 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고주파 입력에 민감한 장비는 기존 저주파 중심 시험 자료로 기능 유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섹션 QR은 일반 요건을 다룹니다. QRI, QRA, QRB를 통해 전문기술자 인증, 능동기계장비 지진검증, 비금속 부품 검증을 연결합니다. 즉, 장비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검증을 수행하는 인력과 재료의 적합성까지 포함합니다. 섹션 QDR은 동적 지지장치 검증을 다룹니다. QDRI, QDRA, QDRB는 검증 사양, 유사성, 기능 파라미터 예시를 제공합니다. 동적 지지장치는 지진이나 배관 동화 중에서 장비와 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섹션 QP는 능동 펌프 조립체 검증을 다룹니다. QPI, QPD, QPE는 검증 사양, 펌프 유사성, 축봉계통 재료와 설계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펌프는 지진 후 냉각수 공급과 잔열 제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능 검증의 중요성이 큽니다. 섹션 QV는 원자력 시설 능동 밸브 조립체의 기능 검증 요구를 다룹니다. QVI와 QVB는 검증 사양과 정적 측면 하중 시험을 제공합니다. 섹션 QVG는 섹션 QV의 해설 지침으로 밸브 조립체 성능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존 공학 해석은 설계 기준 조건에서 밸브 개폐에 필요한 추력과 토크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고 조건에서는 차압, 유량, 온도, 압력, 밸브 내부 유동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밸브 성능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차압 및 무유량 조건에서의 행정시간 시험은 설계 기준 조건에서 MOV가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함을 검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밸브가 정상 조건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사고 조건에서도 필요한 힘으로 열리거나 닫힌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GL89-10은 안전 관련 MOOV의 의도 기능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기준 검토, 스위치 설정 검증, 가능한 설계 기준 조건 시험, 고장 평가 개선, 문제 추세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반서안은 MOOV 성능 검증을 단순 정비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능 보증 문제로 다루게 만든 중요한 규제 문서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안전 관련 MOOV의 설계 기준 능력에 대해 현장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MOOV의 성능은 문서상 설계뿐 아니라 실제 장비 설정, 시험 조건, 진단 자료, 유지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밸브는 급격한 압력 방출 조건에서 내부 손상을 입었고 운전 가능성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정적 시험과 저요량 시험은 설계 기준 유동 조건에서의 밸브 성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밸브 개방 행정 중 최고 추력은 밸브가 좌석에서 이탈하여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나 유동장 내부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행정 시험만으로는 밸브 운전에 필요한 전체 추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MOOV 성능을 완전히 특성화하려면 토크, 추력, 모터 운전 파라미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일 측정값만으로 밸브의 기능성을 판단하면 실제 사고 조건에서 필요한 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MOOV 진단 자료를 신뢰성 있게 사용하려면 정확한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측정 장비의 정확도, 센서 설치, 데이터 해석 능력이 부족하면 진단 자료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96년에 EPRI 방법론에 대해 조건과 제한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1997년, 2001년, 2002년, 2009년에 보충 평가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MOOV 성능 예측 방법론이 규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IN96-48을 통해 EPRI 프로그램의 교훈을 면허 소지자에게 알렸습니다. 뉴 레그시 R6478은 교류 전원 MOOV 모터 구동기와 기어박스 성능을 다루었고, 뉴 레그시 R6620은 직류 전원 MOOV 모터 구동기 성능을 다루었습니다. RISE001-1호는 직류 전원 MOOV 구동기 성능 예측을 위한 개선된 산업 지침의 이용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RISE000-03은 설계 기준 조건에서 동력 구동 밸브 성능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RISE000-03 부속서는 원전 동력 구동 밸브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속성 목록을 제공합니다. ASME-QME 표준위원회는 MOOV 운전 경험과 연구 교훈을 섹션 QV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MOOV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동력 구동 밸브 기능 검증에 적용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국제 기준을 참고한다는 사실이 곧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의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원전 인허가에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과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인정된 방법이 우선합니다. 외부기관 표준이나 제3자 지침은 다른 문서를 2차 참조 문서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참조 문서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에 편입되어 있으면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는 해당 규정상 요구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2차 참조 문서가 RG에서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RG가 설명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이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봅니다. 하지만 규정 편입도 없고 RG 인정도 없는 2차 참조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일반적 NRC 승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적절히 정당화되고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일치한다면 그러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외부 문서를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어떤 법적, 규제적 지위를 갖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심 내용은 세계 표준의 인정 범위와 예외 음영학화 사항입니다.
여기서 세계 표준은 전기전자공학 국제표준기관인 IEEE의 표준 344-2013, 미국 기계학회인 ASME의 QM21-2017, IEEE 표준 C 37.98-2013입니다. 핵심은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각 표준을 특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도 경험자료 활용, 고주파 입력, OBE와 SSE 반복, 기능 유지, 설계기준 일치성 확인과 같은 부분의 규제적 조건과 명확화 사항을 붙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표준 본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RG 1.100의 규제 입장, 예외, 명확화 사항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표준에 따른 검증 자료가 NRC 심사에서 수용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ASME QM21-2017도 예외와 명확화를 붙여 인정됩니다. 이 표준은 능동 기계 장비의 지진 검증과 기능 검증에 적용됩니다. 펌프, 밸브, 동적 지지 장치와 같은 능동 기계 장비는 구조 건전성과 기능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이 표준의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셋째, IEEE 표준 C 37.98-2013은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의 지진검증 시험 표준으로 인정됩니다. 이 표준은 예외 또는 명확화 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공통전제는 인용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RG 1.100의 규제 입장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자료, 고주파 입력, OBE와 SSE 반복, 기능 유지, 설계기준 일치성 확인은 모든 검증에서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지진 경험 자료 또는 시험 경험 자료를 전기장비 지진 검증에 사용하려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험 자료는 편리한 대체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적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규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검토 범위에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완전성, 포함, 제외 규칙, 기준 장비군의 유사성과 원전 장비와 데이터베이스 장비의 유사성, 지진 중 및 지진 후 기능 유지 입증이 포함됩니다. 지진 중 상태 변화나 접점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능동 전기 부품에는 IEEE 표준 344-2013 섹션 1.4, 2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계정기, 접촉기, 차단기, 스위치,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부품, 전이차계 등은 지진 중 의도 안전 기능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비는 단순 구조 건전성보다 기능성 검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하중을 견뎠더라도 접점 떨림이나 신호 오류가 보호계통 동작에 영향을 주면 안전 기능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형 전기부품 시험 경험은 신세대 디지털 계측 제어, 전기부품 검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와 고장 형상, 접점 특성, 전자부품 민감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문서는 해당 장비가 시설 설계 기준과 일치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관련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이 조합된 상태에서 5회 OBE 및 1회 SSE의 등가효과 중과 후에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은 시험 주파수 범위를 33Hz까지로 단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주파수 범위는 특정 플랜트 장비의 RRS와 일치해야 합니다. 고주파 민감 장비에는 관심 주파수까지 6분의 1옥타브 간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고주파 성분이 장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시험 결과를 사용하려면 시험파형의 PSD 주파수 성분이 IEEE 표준 344-2013 부속서 B에 따라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험 응답 스펙트럼이 겉으로 높은 값을 보였더라도 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주파 집안운동 플랜트에서 신규 지진검증 시험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합성 입력파형의 주파수 성분과 정상성이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험파형의 풀이의 변환 또는 PSD 주파수 성분은 RRS의 증폭 부분과 양립해야 합니다. OBE 평가가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험으로 검증된 전기 장비는 5회 절반 SSE와 1회 전체 SSE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속서 D에 따른 등가 분수형 피크 사이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사용하는 감쇄값은 RG 1.61 또는 플랜트 설계 기준에서 승인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감쇄값은 응답 스펙트럼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임의로 완화된 값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항 10.2.3.3에서는 지진 중과 지진 후 기존 장비군의 기능성 입증 근거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외형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비가 실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항 10.2.4에서는 검증 대상 장비 검증에 사용하는 구조물 내의 응답 스펙트럼이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덜 보수적인 RRS를 사용하려면 그 근거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조항 10.3.2에서는 TES가 오작동 없는 성공시험의 응답 스펙트럼을 주파수별 평균한 값이어야 하며 TES 곡선 산정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시험 경험 스펙트럼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항 10.3.3과 조항 10.3.3.2에서는 고주파 기준 장비군에는 6분의 1 옥타브 간격을 사용해야 하며 최소 5개 독립 품목으로 장비군을 정의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항 10.4.2의 제한 목록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 시험 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제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ASME-QM21-2017-IEEE 표준 344-1987 또는 베이무 브록 QRA를 참조하는 경우 ERG의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의 입장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즉 참조된 표준을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RG 1.100의 예외와 명확화 사항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비의무 브록 QRA는 능동 기계장비 지진검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다만 QRA 7500의 시험 경험 기반 검증은 후속판에 추가될 예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가 비의무 브록들 사용을 약정하면 그 브록의 기준과 절차는 별도 일탈을 요청하고 정당화하지 않는 한검증 프로그램의 일부가 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브록도 일단 약정되면 프로그램 요구사항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QRA7100, QRA7200, QRA7300의 해석, 시험, 유사성 검증은 능동 기계장비 지진검증 방법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ASME 클래스 1, 3능동 기계장비는 ASME-B PV 코드 섹션 3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 경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범위 내 기계장비의 구조 건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험 경험 데이터베이스와 적용 절차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문서는 5회 OBE 및 1회 SSE의 등가 효과 또는 대체 방식 중과 후에도 기능이 유지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능동 기계장비는 지진 이후에도 실제로 열리고 닫히고 회전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능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시험 주파수 범위를 33Hz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RRS의 차단 주파수까지 6분의 1 옥타브 간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암 기반 플랜트의 기존 시험 결과 활용에는 IEEE 표준 344-2013 부속서 B에 따른 PSD 충분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OBE 평가가 필요 없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5회 절반 SSE와 1회 전체 SSE 또는 부속서 D의 등가 분수형 피크 사이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식도 설계 기준 기능 유지와 등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RA6300에서는 배관 계통 내 설치 능동 기계 장비의 RRS가 분배 계통의 운동 증폭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건물 필터 응답 스펙트럼만 적용하면 배관이나 지지 구조를 통해 증폭되는 실제 장비 입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QRA7331에서는 상세 파라미터가 다른 자료의 보수적 합성 가진, 낮은 수준의 합성 추정값, 다축 응답 또는 축간 결합 고려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지진하중은 여러 방향 성분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축별 독립 해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RA7421에서는 기준 장비군 속성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의 검토 대상입니다. 저주기 피로고장 관련 특성과 60 전체 범위 응력 사이클 적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QRA7423과 QRA7431에서는 지진 중 후 기능성 입증 정보와 본질적으로 견고한 장비군의 운송하 중, 운전하 중, 설계 표준, 단순화 규칙, 지진 용량 정해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QRA7432와 QRA7440에서는 제한 목록이 신규 결과에 따라 확장될 수 있고, 검증 대상 장비 검증의 구조물 내 응답 스펙트럼이 설계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QRA를 사용할 때에도 장비군 설정, 입력 스펙트럼, 기능성 입증, 피로고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약도 시험은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가 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궁극적 능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증 시험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시험은 하나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적용 조건에 대한 검증을 보여주는 입증 시험의 특별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섹션 6은 취약도 시험, 입증 시험, 일반 시험의 시험 방법과 수용 기준을 제공합니다. 부속서 B는 취약도 시험 수행을 위한 지진 시험 수준 개발 지침을 제공하고, 부속서 C는 계정기 지진 시험 중 기록될 수 있는 접점 떨림 측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안전상 중요한 보호 계정기와 보조장치는 설치 층고, 장착 방식, 위치, 디지털 제어, 보호 계통 신뢰성에 필요한 접점 떨림 허용 수준까지 고려해 검증해야 합니다. 보호 계정기의 지진 검증은 단순한 외압 내진성이 아니라 정기적 판단 기능이 지진 중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의무 부록들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기준과 절차는 특정 일탈을 요청하고 정당화하지 않는 한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 부록도 약정 이후에는 품질 보증과 설계 기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비의무 부록 QRB는 능동 기계 장비의 비금속 부품, 재료, 윤활자를 검증하고 그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비금속 재료와 윤활제는 방사선, 온도, 습도, 노화, 지진 후 동작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능 검증에서 중요합니다. 섹션 QDR 및 QP는 동적 지지장치와 능동 펌프 조립체 검증에 대해 원자력 산업의 최신 실무를 문서화한 합리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섹션 QV는 MOV 운전 경험과 NRC 연구 프로그램 및 산업 프로그램에서 확보된 밸브 성능 정보를 반영합니다. 비의무 부록 QVB는 IEEE 표준 382-2006으로 검증된 구동기가 포함된 밸브 조립체에서 밸브와 구동기 접합부의 지진 검증을 위한 정적 측면 하중 시험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밸브 본체와 구동기 사이의 접합부가 지진 하중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항 QV6000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지정자가 밸브 조립체 기능 성능 특성 요구사항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증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원전 사업자가 설계기준 기능 요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 부록 QVI는 ASME-QM21-2017 섹션 QV의 이행에 필요한 부분이며 섹션 QV 카테고리 A 및 카테고리 B 밸브 조립체 정의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구분은 밸브 검증 범위와 엄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점탄성 감쇄 장치는 다른 동적 지지장치와 설계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ASME-QM21-2017 또는
ASME QM21-201 및 QME 케이스 QM2006을 적용하려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정당화해야 합니다. 텐시 FR 파트 52 설계 인증 신청에서 수동 사고 후열 제거계과 관련된 RTNSS 범위 내 능동 기계 장비 검증에는 이 RG가 다루는 ASME QM21-2017 조항이 허용 가능합니다. ASME QM21 정오표는 정식판에 반영되어 ERG에서 인정되기 전까지 형식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하려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소급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RG 1.100 개정 사판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 승인사항 전체가 자동으로 새 지침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지침은 소급적 의무부과, 선행적 의무부과, 파트 52 승인 쟁점 종결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원자력 규제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적, 행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RG 1.100은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 적용은 각 플랜트의 면허 기준, 승인 조건, 설계 기준, 규제 절차상의 권리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은 이 지침을 텐시 FR 50.109와 NRC 관리 지침 8, 4에서 정의하는 소급적 의무부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소급적 의무부과는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소급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법적 기준과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은 텐시 FR 파트 52 승인에 대한 쟁점 종결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지침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힙니다. 파트 52 승인에서는 이미 확정된 설계 인증이나 면허, 사항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조직은 관리 지침 8, 4에서 설명하는 선행적 의무부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도 이 지침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선행적 의무부과는 현재 신청이나 승인 과정에서 장래 적용을 전제로 새로운 요구를 부과하는 행정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NRC의 RG 사용 방식이 이행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리 지침 8.4 절차에 따라 소급적 의무부과 또는 선행적 의무부과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지침의 적용에도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발행일은 2020년 5월이며 기술 책임자는 이현챙입니다. 주요 ADAMS 문서번호는 RG 본문 ML19312C677, 규제 분석 ML18093A676, DG1328ML18093A675, 공중의견 응답 ML19312C678입니다. 핵심 규정은 텐시 FR 파트 50, 텐시 FR 파트 52, 텐시 FR 파트 50 부록 A, 부록 B, 부록 S입니다. 이 규정들은 면허체계, 일반 설계 기준, 품질 보증, 지진공학 기준을 각각 제공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한 핵심 표준은 IEEE 표준 344-2013, IEEE 표준 C 37.98-2013, ASME QM21-2017입니다. 중심 기술 쟁점은 SSE 기능 유지, OBE와 SSE 반복, RRS, TRS, TES, PST, 고주파 집안운동, 경험자료 제한, MOV 성능, QME 기능 검증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번호, 규정번호, ADAMS 번호, 초안 지침번호, 공중의견 응답번호까지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증자료가 어느 규정, 어느 표준, 어느 NRC 규제 입장에 근거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뉴레그 0800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 심사 지침입니다.
RG 1.29는 지진 설계 분류 방법을 제시하여 어떤 구조물, 계통, 기기가 지진 설계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IEEE 표준 344-2013은 원전 장비 지진 검증 표준이며 RG 1.100 개정 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장비 지진 검증 근거입니다. IEEE 표준 C 37.98-2013은 보호계정기와 보조장치의 지진 검증 시험 표준입니다. ASME QME 1-2017은 능동기계장비 검증 표준입니다. 능동기계장비의 기능, 성능과 관련 지진 검증을 체계화하는 핵심 표준입니다. IEEE 표준 344-2004는 이전 장비 지진 검증 권고 실무이고, RG 1.92는 지진 응답 해석에서 모드 응답과 공간 성분을 조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RG 1.100 개정 1판 1977년은 전기장비 지진검증 지침의 이전 판으로서 이 지침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합니다. GL87-02와 USIA46은 해결되지 않은 안전 현안을 뜻하는 규제 현안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전 원전 기계 전기장비의 지진 적정성 확인과 연결됩니다. 이는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 장비가 실제 지진 하중에 대해 충분한 적정성을 갖는지 평가하기 위한 규제 프로그램입니다. RG 1.100 개정 2판 1988년은 전기기계장비 지진검증 지침의 이전 판입니다. GL89-10은 안전 관련 MOV 시험과 감시에 관한 중요한 일반 서한입니다. IN90-40은 NRC 후원 MOV 시험 결과를 다룹니다. 이 시험은 표준 산업 방법이 밸브 작동에 필요한 추력과 토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EPRITR 103237 개정 2판은 MOV 성능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96년에 EPRIMOV 성능 예측 방법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발행했고, 1997년, 2001년, 2002년에 보충 평가를 발행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MOV 기능 검증의 규제적 근거와 제한 조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IN96-48은 MOV 성능 이슈에 관한 정보고지입니다. 뉴 레그시 R6478은 교류 전원 MOV 구동기와 기어박스 시험을 다루고, 뉴 레그시 R6620은 직류 전원 MOV 구동기 시험을 다룹니다. 리밋토크 기술 갱신 98-01 및 보충 1은 구동기 출력 토크 계산 지침과 관련됩니다. IN96-48 보충 1은 MOV 성능 이슈에 대한 보충 정보고지입니다. BWR 소유자그룹 TRN-EDC32958은 직류 MOV 성능과 행정시간 예측 방법을 다룹니다. RISE001-15는 직류 MOV 구동기 성능과 관련된 개선된 산업지침의 이용 가능성을 알립니다. RISE000-03은 설계기준 조건에서 동력 구동 밸브 성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입니다. ASME QME 1-2012는 능동기계장비 검증의 이전 판으로 ASME QME 1-2017과 비교해 기능검증 체계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Y93-087은 진화형 첨단 경수로의 정책 기술 면허 현안을 다룹니다. RG 1.61은 원전 지진 설계 감세값을 제공합니다. 감세값은 지진 응답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입력이므로 RG 1.100의 장비 검증 해석과 직접 연결됩니다. IEEE 표준 344-1987은 클래스 1 이 장비 지진 검증 권고 실무입니다. ASME-BPV 코드 섹션 3는 원자력 발전소 기기 건설 규칙으로 ASME 클래스 1, 3 능동 기계 장비의 설계와 제작 요건에 연결됩니다. IEEE 표준 382-2006은 안전 관련 구동기 검증 표준입니다. 이는 밸브 구동기와 밸브 조립체 인터페이스 검증에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NRC 관리 지침 8, 4는 소급적 의무부과, 선행적 의무부과, 쟁점 종결성,
정보 요청 관리를 다룹니다. RG 1.100의 이행 절차를 이해하려면 기술 표준뿐 아니라 이 행정 절차 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능동 기계 장비의 지진 검증은 ASME QM21-2017과 IEEE 표준 344-2013의 연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펌프, 밸브, 동적 지지장치는 지진 하중을 받은 뒤에도 실제 동작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순 강도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능동 기계 장비의 기능 검증은 펌프, 밸브, 동적 지지장치, 비금속 부품까지 설계 기준 기능 유지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MOV와 다른 동력 구동 밸브는 실제 차압, 유량, 추력, 토크, 구동기 성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토 시에는 RRS, TRS, TES, PSD가 설계 기준 및 고주파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신뢰성, 장비군 유사성, 지진 중 및 지진 후 기능 유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OBE와 SSE 반복, 절반 SSE와 전체 SSE, 감쇄각, 기능성, MOV 성능, 밸브 측면 하중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소급적 의무부과, 선행적 의무부과, 쟁점 종결성에 관한 이행절의 제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적 검증과 규제적 적용 경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RG 1.100의 핵심입니다.